근데 저기 윤정호 의원님 그동안 여의도에서 그 사무실 정리하시고 이제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예. 우리가 얼마 만이죠, 의원님? 뭐, 그건 1년이 다 돼가네요. 네. 제가 작년 12월 22일 날, 뭐, 말도 안 되는 원직 상실을 하고, 네. 그렇게 울산을 내려왔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뭐 사건의 내막을 떠나서 네. 그것이 박근혜 정권의 하나의 횡포라고들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거기에 또 그치지 않고 네. 현재 구상권이 청구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자초지종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된 이후에 아마 단체장 출신이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그 단체장에 의해서 구상금이 청구된 것은 아마 제가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좀 이야기가 길긴 한데요. 간략하게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2010년도에 울산 북구청장으로 취임을 했었는데요. 취임하자 얼마 안 있어서 코스트코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8번째로 울산 북구에 뭐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울산에 있는 상인단체들은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영세상인들이 행정권이 위협받는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쟁이 좀 시작됐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코스트코 그 측에서 그 울산시에서 조성한 그 상업 부지에 이제 땅을 빌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결정하고 우리 북구에다가 그 건축 허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제가 서너 차례 이상 이렇게 반려를 했고요. 뭐 이렇게 반려를 했던 가장 근본적인 뭐 이유는 뭐 지금 현재도 지금 대형마트가 부화 상태에 있는데 코스트코까지 들어오면 특히 미국계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이 자본의 부계 위치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그 특히 울산 북구는 그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도 가장 어떤 부하 상태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뭐 당시에 뭐 대한민국에 한 15만 명당 한 개 대형마트가 있었다면 울산은 한 9만 명당 한 개였었고 뭐 울산 북구의 경우는 4만 5천 명당 한 개인데 그 코스트코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3만 6천 명당 대형마트 한 개 있는 그야말로 가밀포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청장이 그런 허가 들어오면은 도장만 찍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주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을 좀 생존권을 지키주기 위한 좀 고뇌의 결단으로 건축을 안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대형마트의 진입을 네. 불허했다는. 네, 무조건 불허라기보다는 어떤 대형마트나 영세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무조건 뭐 법에 그것이 지어질 수만 있다 해가지고 허락 다 해주는 것이 행정 역할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가 아닌 예. 이런 보류 정도의 이제 어떤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울산 강력시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허가가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저의 본인은 아니지만 허가는 일단 강제로 나가게 됐고 그 나간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그 영업 이익을 못 본 부분 그러니까 윤정호 구청장이 행정을 안 해줘서 우리가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한 따지고 보면 그 지주조합이 그 코스트코 측에 땅을 빌려줘서 영업 시작됐으면 그 임대료를 받았을 텐데 그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10억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 3년여에 걸친 재판에 한 3억 6,700 정도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금액이 판결이 났지만 뭐 저나 또 우리 북구청을 상대로 그 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또 뭐에 한 1년 이상이 흐르게 됐고요. 근데 느닷없이 제 다음 구청장인 새누리당 구청장이
그 지주조합 측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돈을 찾아가라. 그 구상권 청구해라 내주겠다. 구상권 청구하고는 상관없죠. 일단은 네. 손해배상으로 대법원 판결 난 것은 그 찾아가라고 그냥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동안 그런 돈을 안 찾아갔냐면 그간에 이제 이런 손해배상을 그 청구했던 것을 처리하겠다고 사실 했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조합측에서는 이거 처리하겠다. 근데 이제 그 처리가 안 지켜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자기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 돈 청구를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느닷없이 정치 그 성향이 좀 다르다고, 지향이 좀 다르다고, 그 다음 부청장이 전임 부청장한테 이렇게 가다하게 이자까지 붙어 있는 5억이라는 금액을 구상권을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달라고 하지도 않는 기주조합에다가 돈을 주고 이제 저에게 이제 여기서 구청에서 돈 나갔으니까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죠. 예, 이 돈 나갔으니 내놔라.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돈을 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안 줘도 될 돈인데 주놓고 예. 저한테 이제 그 죽으면 그 정치적인 어떤 경쟁자에 대한 일종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후임 구청장이 그때 어느 당 소속이었습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요. 뭐 그럼 정말 일종의 정치보복이라는 의혹도 나올 수 있겠네요. 뭐이라기보다는 뭐 기정사실이죠. 네. 그분이 사석에 했던 여러 이렇게 발언을 본다 그러면 뭐 윤종호는 네.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실을 말려서 정치를 못하게 된다. 뭐 이런 발언을 들었다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황만 본다 치더라도 그렇고 일단 지금까지 그 역대 있던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 지자체장한테 예. 그 내가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아주 행정적인 큰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뭐 이렇게 부상금을 청구한 일도 없고요. 만약에 이제 행정적으로 지자체장이 엄청난 부실한 그 행정 운영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요. 뭐 예를 들면 뭐 인천에 뭐 은하철도 레일이라든지 수천억 들어가고 지금도 여론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행정들. 예. 그런 것들 뭐 울산만 한다 시더라도 경전치를 하겠다고 해서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갑자기 또 사업을 안 하면서 몇 수십억이 지금 그냥 쓰레기가 돼가지고 남아 있는 거라든지 뭐 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행정 잘못된 것을 부상금을 청구한다 그러면 지금 수많은 지자체장들이 부상금 청구를 당했으니까 써야 되는 것이고요. 뭐 특히 뭐 이명박 정권의 4대 강사 지금 국민들 중에서 그 사업을 잘해서 살림살이 좀 낮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녹조라 때나 마시고 수도권을 먹을 정도가 됐죠. 그 정도 그 우리 실책이 구세들에게 정말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제한을 갖다 준 그런 상황 같으면 지금 부상금 청구를 몇 조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가 비견한다면은 그 저야말로 그 당시에 어떤 울부짖는 영세상인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했던 소신행정이 지금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재산을 압류를 하고 거기에 경매질서까지 진행한 것이 과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수도권의 어느 지자체장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더니 이러면 우리나라 전체에 어느 지자체장이 소식과 행정을 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걸 도저히 울산에서 울산 북구 윤종호 전 구청장이 구상권을 청구받아서 변상하는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장이 어느 일 세력에 의해서 개파에 의해서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받는다는 경우가 전례도 없었을 뿐더러 그럼 누가 소신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